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26.2도를 비롯해 포항 27.1, 울진 27.4도 등 열대야에 가까운 곳이 있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 등 33도에서 3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 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임대주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규모 아파트나 원룸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일반 동네 안에 다가구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서구 주택가의 한 빌라.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9년에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입주 대상자로 주변 다른 빌라의 30% 수준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만 3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지 저는 35만 원 가는 돈을 주다가 여기 오니까 제가 전기도 조금 아껴 쓰고 도시가스도 조금 아껴 쓰고 이러면 한 13만 원, 15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집세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정해진 임대주택이 아닌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고른 뒤 전세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 대학생과 저소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정 등이 대상으로 대구의 경우 5,500만 원, 경북은 4,500만 원까지 전세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옛날보다는 4배 가까운 금액을 학원에 투자를 한다던가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의 공부를 다양한 방법에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름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사업이 인구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과 영천, 칠곡군 등 경북 6개 시군이 추가돼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 거주를 영위하실 수가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이런 형식의 임대주택 9,000세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2,200세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 유아들의 공립보육시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유아들의 공립보육시설 이용률은 7.4%, 대구는 3.1%에 불과했고 전국 17개 광역특별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의 이용률이 13%를 밑돌았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보듯 공립보육시설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여나가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북 지역 주민 1,06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과 서면 조사를 통해 잘 사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농산물 마케팅과 유통인프라 확충이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이 20.8%, 체험마을과 특산품 육성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이란 대답이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수건사업 가운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마을 상하수도 설치와 보수가 23.3%,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23.2%, 노후 수리시설 정비가 15.2%,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2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는 혐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54살 안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1살 성모 교수에게는 벌금 1,000만 원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전권을 행사하는 대학 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원의 등록생과 미등록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해 정원의 신입생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2억 9천만 원을 타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대구 변호사회와 1학교 1변호사 결연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결연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대구 변호사회는 결연 학교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폭력 관련 법률 상담과 인권 교육, 학생 보호와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극단 뉴컴퍼니와 중국 강소성화극단이 공동으로 만든 대구 최초의 넘버벌극 런닝맨이 봉산문화회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열리는 런닝맨은 난타나 점프처럼 대사가 없는 넘버벌극으로 중국 배우 8명과 한국 배우 1명 등 9명이 출연해 육상 선수로 성장하는 한 남자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런닝맨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해 한중 합작으로 만들어졌고 이번 대구 공연 이후 한국과 중국의 전용관을 확보해 장기 공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제3회 안중근 피스컵 유소년 연식 야구대회가 오늘 대구시 달서구 화성전자 야구장에서 전국 8개 유소년 야구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입니다. 내일은 4개 팀이 참석하는 성인 연식 야구대회가 같은 장소 희성전자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연식야구연맹과 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2011년 서울 잠실에서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대구시와 함께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러시아 연방 부리아티아 공화국 울란우데 지역과 이르쿠츠크에 20명 규모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8개 과목에서 현지인들과 한국 교민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진료 활동을 벌입니다.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대구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회도 열어 이 지역 환자들을 대구로 유치하는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동서양을 연결하는 터키에 연간 생산량 20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터키 공장 준공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연간 300만 톤 규모의 글로벌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완성했으며 다음 달 가동 예정인 이탈리아의 스테인리스 전문 가공센터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터키는 르노와 피아트, 포드와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유럽 3대 가전장국이어서 고급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제31회 대구 성악 콩쿠르가 오는 28일부터 열립니다. 28일부터 이틀 동안 예선이 다음 달 15일 오후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본선 경연이 펼쳐집니다. 대상에게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상금의 규모가 커진 가운데 오케스트라 반주의 연주회 형식으로 본선이 치러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대구음악협회 사무국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많이 무더울 텐데요. 다른 경북 지역도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주말 동안 활동하실 때에는 휴식 시간을 짧게 그리고 자주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등 남부지방은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구름이 제법 끼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6도로 열흘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34도, 구미 35도 예상되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33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낮 동안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다음 주부터는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 금요일에는 32도까지 내려가 이 폭염특보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